자, 1대1 대응 갑시다. 얘들아, 기억나냐? 1대1 대응은 뭐랑 뭐가 합쳐진 거라고? 1대1 함수랑? 듣고 있어? 대응 함수가 합쳐진 거야,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1대1 대응 함수는 어떻게 판별하는 거라고 했죠? 무슨 선 그어서? 가로선을 그어서. 어느 값에 대해서 가로선을 그어야 돼? 뭐든지. 아니지. 공역. 공역은 y의 값이야. 공역에 있는 아무 값이나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항상 교점이 몇 개 나와야 1대1 대응이다? 한 개가 나와야 된다. 괜찮아, 얘들아? 됐어? 1대1 함수는 뭐였어? 공역의 값 아무거나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한 개? 이하. 대응 함수는 한 개 이상. 그래서 1대1 대응은 딱 한 개. 맞아? 아니,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왜 불안하냐? 자, 그러면 정의역이 0과 1이니까 그냥 0과 1 그립시다. 그 다음에 공역은 뭐랑 뭐래? 마일과 1에. 자, 내가 요 사이에 얘들아, 내가 이 네모칸 사이에다가 fx라는 놈을 그릴 건데, 지안아 어때야 된다고? 모든 공역값에서 내가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 몇 개 돼야 된다고? 하나가 돼야 돼. 맞아? 그럼 잘 봐. 이거 돼, 안 돼? 모든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하나 맞잖아, 저 네모칸 안에서. 맞아? 근데 돼,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치? 어떤 함수가 아니야?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거야. 잘 생각해 봐봐. 정의역이 0과 1이지. 그럼 내가 요 사이에 있는 아무 값이나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공역 안에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 갈까? 됐어? 근데 지금 공역 밖으로 삐져나갔죠? 안 된다고? 맞아? 우리 깔깔이가 없으니까 반응들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창호야, 그럼 얘는 돼, 안 돼? 네.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는 함수값 존재한다, 이 안에, 그치? 근데 뭐 때문에 안 돼? 얘는 뭐가 아니야? 모든 이게. 그러니까, 그치? 대응 함수를 만족하지 않아. 대응 함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공역 아무거나 그었을 때 교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보라색이다. 됐니? 그래서 결론, 뭐밖에 없어? 꼭지점과 꼭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됐니? 마찬가지로 꼭지점과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밖에 없다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야. 감소도 가능해. 됐어? 그럼 이 핑크색의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얘들아? 얘는 fx가 식이 뭐가 될 때야? 기울기가 1, 3, 3x y절편 마이너스 1. 그래서 1번에 다 a는 3, b는 마일. 됐죠? 자, 그럼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f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 그래서 2번의 답이 a는 마3, b는 2.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됐니? 오케이. 자, 21번 시작. 오케이. 자, 요 네모 안에 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할 건데,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요 놈 축 얼마?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뭐 축은 엄청 여유가 있어. 축은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을 그릴 건데 어떻게 되니? A 맞지? 어디를 지나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지안아? 꼭지점은 꼭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맞죠? 다들 반응 좀 해봐.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얼마? 1, 마이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가 마이. 2 집어넣으면 8a 플러스 b는 3. 연립하면 a, b 값 나오겠죠? 괜찮을까?
잘 썼냐, 나 지금? 아, 썼네요. A는 1, B는 마오. 됐어? 네, 답은 1번이었다. 자, 22에 1, 2번 둘 다 하자. 일단 2번이 더 쉬우니까 빨리 2번부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꼭지점 지나면 되는 거죠, 이거. 맞아? 그래서 3 집어넣어서 4 나온다 하면 A값 얼마 나오니? 1 나옵니까? 얘는 쉽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문자로 들어가요. 대신 요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지, 얘들아. 1대1 대응 되려면. 맞아? 그러려면 나는 뭐 찾으면 돼? 얘랑 얘를 그려서 K, K라는 점이 갖는 특징이 뭐지? 그치, Y는 X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됐냐? 넘기면 어디에서 만나, 둘은? 마3이랑 0에서 만나지. 마3은 축보다 왼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맞아? K가 만약에 마3이면 어떻게 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됐냐? 그럼 1대1 함수 돼야 안 돼? 1대1 대응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랫부분 때문에. 그래서 얘가 K여야 되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기본 문제 됐고, 자, 넘어가면 얘가 조금 더 단골 손님이 될 거인데,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1대1 대응과의 관련 문제. 기억나니, 혹시 얘들아? 얘는 외워야 돼. 자, 만약 다음과 같이 구간이 여러 개가 나오면, 자, 구간이 2개면, 우린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속. and 증가 함수. 또는 감소 함수. 무조건 이래야 돼요. 구간이 2개로 나눠져 있으면 연속이면서 증가 감소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증가 함수거나 감소 함수여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그래프가 끊어졌어. 그럼 이건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 안 되죠. 요 가운데 때문에. 그 다음 올라가다가 내려가. 연속은 됐어. 이래도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올라가고 있었으면 계속 올라가고 내려오고 있었으면 계속 내려가야 1대1 대응이 보장이 된다고. 됐니? 괜찮아? 근데 왜 구간 2개일 때만 요게 보장되는 거야? 구간이 3개 이상이면 어떨까? 구간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이때는 그래프 그려서 상황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증가하다가 이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얘들아. 저 그래프는 어때? 1대1 대응이에요. 내가 가로선 얻다 그때 무조건 교점 1개입니다. 됐나? 저렇게 끊어질 수도 있어. 구간이 3개 이상이면. 연속이 보장 안 될 수도 있어. 괜찮아? 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구간이 아무리 많아도 아주 만약에 연속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았다가 보장된다면 당연하게도 증가 또는 감소 함수예요. 구간의 개수와 관계없이 이게 보장이 된다. 됐나요? 요 정도만 기억해놔도 나오는 건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다 저 연속밖에 없어. 자, 2, 3. 자, 위에 0 넣고 아래 0 넣어도 어때요? 똑같죠? 연속이지? 그럼 연속이야. 됐니? 그래서 끝. E-A는 양수.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겠죠? 뭔 말인지 알겠냐? 저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야 이걸 그냥 바로 쓰는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럼 24번도 한번 해보자. 창우야, 24번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연속을. 그치, 연속을 먼저 써야 돼. 구간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이해 가요?
연속은 어떻게 써? 위에 1 넣고 아래 1 넣으면 돼. 경계값 집어넣어서 같아야 돼. 됐니? 그래서 위에 1 넣으면 B, 아래 1 넣으면 A 더하기 5. 이렇게 조건식 하나 뽑아낸 거야. 됐어? 자, 그런 다음 위에 놈의 그래프는 1보다 왼쪽에다가 그릴 건데 위로 볼록이니까 현재 이렇게 생겨 있었어. 됐니? 그럼 오른쪽에 있는 놈도 어때야 돼?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야 돼. 이해가?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 A는 양수라는 조건이 만들어져.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라는 놈은 B 자리에 A 더하기 5 대입하시면 돼요. 2A 더하기 5가 될 거니까 A가 양수지 얘는 5보다 크다가 되겠죠. 괜찮을까? 됐어? 아 근데 물론 A, B가 정수니까 얘들아 A의 최소값 얼마? 1 양수 중 최소값 양수라고 양수라고 구했으니까 그때 B는 당연히 얼마야? 6이겠죠. 요 놈의 최소값은 얼마야 그래서? 정수 최소값 7 되시겠네요. 답은 5번. 됐어? 조심해야 돼. 이거 6 쓰면 큰일 나. 알겠죠? 5보다 크니까 6이다 쓰면 큰일 난다고. 6은 불가능해. A가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정수가 아니야. 알겠죠? 오케이. 자, 2호의 1, 2번 시작. 자, 이 두 문제 모두 내가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니가 일단 첫 번째 스타트일 것 같아요. 설마 이거 체크하는데 위아래 많이 넣어보고 위아래 1 넣어보고 한 사람들은 없지? 1학기 때 분명히 연속인 놈한테 절대값 씌워도 연속 보장 기억나? 그쵸? 이미 다 연속이 보장되어 있는 식들이야. 됐어? 지한이 괜찮아? 그래서 뭐 하면 돼? 직선. 상수함수면 안 돼. 그럼 1대1 대응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둘의 부호 같다입니다.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기울기. 됐냐? 그래서 이거 어때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거 그냥 플러스로 만들자. 한 번만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꾸고. A-4, A 플러스 4, 0보다 작다. 그럼 풀면 마사랑 4 사이. 끝. 7개. 자, 마찬가지. 두 번째 식도 연속 보장이라니까? 됐어? 연속 보장이면 뭐? 증가네. 얘도 증가. A는 1보다 작다. 끝. 4번. 뭔 말인지 알겠냐? 쟤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안 괜찮아? 반응 좀 똑바로 해봐. 다 맞았어? 아, 그래? 잘 찍었네? 오케이. 용감이 괜찮아? 넌 안 괜찮아 보인다. 깨달았어? 깨는 고소하지. 어떻게 달아. 하하하하. 깨는 고소하지. 이해를 못한 거야? 세수하고 와. 잠 좀 깨고 와갔어. 뭐 가지 마. 뭐 일어나. 앉아있어. 좀 이따 보내줄게. 자, 26번 fx 거기 하반은 오타겠죠. 자,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얘들아. 맞지?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항등함수가 뭐야? 그치. 내가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게 나온다가 항등함수야. 알겠죠? 그럼 그 3차 함수가 항상 그럴 리는 없다고. 맞아? 됐니?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뭐 찾는 거야? 내가 찾는 거는 얘들아 항등함수는 요식을 만족하는 x값들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얘를 만족해야 항등함수인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그냥 뭐 해줘? 는 x를 써주시면 돼. 그럼 이항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얼마로 되니? 얼마 집어넣으면 0 돼? 1. 그럼 x마일에
x제곱, 그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x값 뭐뭐뭐 나오니? 1, 마이 3. 됐어? 그럼 요 놈들이 뭐를 만족하는? 이식을 만족하는 후보들이야. 맞아? 그럼 원래 정의역 안에는 얘들아, 요 놈들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정의역의 개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얼마야? 2의 세제곱 빼기 1개가 있어. 알겠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놈을 찾으래, 이 문제에서는? 이게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개수다. 정의역의 개수. 됐죠? 원소의 개수가 최대니까 당연히 뭐 셋 다 들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한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합이니까 당연히 얼마? 네, 2가 되겠죠. 얘도 뭐 스무스한 것 같네. 그럼 2, 7, 2, 8 둘 다 한 번에 하자. 네. 자, 27번, 28번을 볼 건데 약간 다르게 풀 거야, 두 문제를. 알겠죠? 야,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의역이 A, B, C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FA는 A, FB는 B, FC는 C. 그냥 놓고 다 찾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잖아, 이 문제는.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뭐 찾는 거라고, 원래? F의 X는 X 찾으면 돼. 얘는 완벽하게 다 그릴 수 있잖아, 우리. 그쵸? 그래서 마3 쭉 오다가 0에서 끊겨. 0부터는 마이 기울기 3짜리 그을 거야. 구멍 뚫어서 2, 0. 됐어? 2 집어넣으면 얼만데? 4까지만 올라갔어. 그치? 그러다가 다시 얼마? 5에 5로 옆으로 쭉. fx 이렇게 생겼어요. 됐나?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되고, y는 x 그리세요. 자, 0, 0. 한 요 정도 있을걸? 그치? 기울기 1, 2, 2를 지나야 되고, y는 x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망했네?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이 존재한다고. 교점이. 그래서 요게 A, 요게 B, 요게 C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fx는 x를 만족하는 x값 3개 A, B, C. 딱 3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교점 자체가. 됐니? 그럼 A는 얼마? 마3이어야겠죠. C는 얼마? 5여야겠지. 5,5 지나가야지.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 얘랑 는x 하시면 1. 1,1이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됐어? 그래서 답이 몇 번? 마3, 1, 5니까 얼마? 3. 1번이지, 1번. 아이씨. 이게 y는 x니까 x좌표랑 y좌표랑 똑같겠지. 마3, 2로 더하시면 답은 1번 되겠죠? 됐니? 괜찮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야. A, B, C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28번은 또 그와 반대야. 왜?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지가 명확해. X값, 범위가, 값이. 이해 가요? 그럼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맞아. F 마이, 위에 거. 4A-2B-2. 당연히 마이너스 2 나와야지. F 마일, 또 위에 C. A-B-2.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F3, 양수 아래 거. 그럼 3. 얘는 상관없네. 그래서 연립해서 AB 찾는 게 맞아요, 얘는. 차이점 알겠니? 대입할 수 있으면 그냥 대입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알겠죠? 근데, 어디다 대입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걸 대입해서 풀란 내용은 아니야. 얘로 풀 수밖에 없다. 오케이? 네. 그래서 항등함수 마무리되고, 자, 11쪽 넘어가는데 함수의 개수는 이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쓸 데가 없지. 앞에 있어? 개수까지는 쓸 수 있지.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쓸 수 있는 거 종이 한 장 줄게. 알겠죠? 개수는 얼마 안 될 거야. 좀
넌 거기다 쓰면 돼. 왜? 그대는 한 번도 그거 정리 안 하지 않았었어? 그 공통수학 2 개념 정리. 얘는 하긴 했는데 어디다 버렸니? 다 집에 있니? 어디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렇다고 용광의 걸 복사해 줄 수는 없잖아. 저걸 어떻게 알아봐. 상당히 잘 쓰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도 끝이었는데. 함수의 개수. 자, 이거는 조금 선생님들을 많이 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시험에 2문제가 나왔어. 이 유형으로. 쉽게 어렵게. 근데 원래 크게 2가지 개형이 있거든.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야.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좀 합시다. 그때 x 안에는 총 뭐 m개의 원소가 있다고 할게. nx는 m. 그 다음 y라는 놈 안에는 n개가 있다고 합시다. ny, y의 원소는 n개. 괜찮을까? 그럼 첫 번째, 그냥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N, Y의 NX 제곱이 뭐라고? N, Y의 NX 제곱. 뭐라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함수의 개수 몇 개야? N 곱하기 어? N의 M승. 다시. N의 M승. n의 m승. 그치. 그렇게 말해야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아까? N, Y의 NX 제곱. 아, 오케이. 이해했어. 무슨 말인가. 자, 경우에서 어떻게 세라고 했어? 화살표를 누구한테 쏠 수 있는지 알겠지? 자, 그럼 요 놈의 선택권 몇 개야, 얘들아? n개야. 맞지? 얘도 선택권 몇 개야, 그러면? n개인 거야. 왜? 겹쳐도 돼. 같은 데 쏠 수 있잖아. 2차 함수 생각해봐. 똑같은 함수값 나올 수 있다고. 이해 갔어? 다 똑같은 게 나오면 뭐라고? 그게 바로 상수함수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이해가? 그래서 어때? 함수의 개수는 n 곱하기 선택권이 다 n개씩 있는 거야. 총 m개가 각각 n개의 선택권을 갖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n의 m제곱이 돼요. 됐냐? 괜찮아? 얘를 중복순열이라고 불러요. 확통해서 배워. 자, 두 번째는 만만한 함수가 뭘까, 얘들아? 두 번째는? 상수.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1대1 함수를 잠깐 볼게요. 왜? 뭐? 자, 1대1 함수는 그때 개념 쓸 때 조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개수랑? 누구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되지? 크거나 같다. 누가? X.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었죠. 그쵸? 받을 애들이 충분히 있어야만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안 겹치게. 얘가 부족하면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어진다고, 화살표가. 이해가? 그래서 n보다는 n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괜찮을까? 그럼 1대1 함수라는 건 안 겹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결국엔 뭐야? 맨 처음 놈 선택권 몇 개? n개. 두 번째 놈 선택권 몇 개? n-1개. 맞아? 하나씩 줄어든다고. 앞에 놈이 고른 건 못 골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럼 내가 마지막 놈이 어때? 선택할 때는 몇 개가 빠져 있어야 돼? n-1개가 빠져 있어야 돼, 선택권에서. 그래서 마지막 놈의 선택권은 n에서 n-1을 뺀 거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야? 순열이지, 순열.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n개 중에 m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봐야겠죠. 이 mn 위치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쓴 거야. 당연히 앞에 게 더 큰 숫자 와야 돼. 다 그쵸? 그래서 1대1 함수는 순열로 계산하는구나. 됐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무슨 함수가 나와야 돼, 이제? 항등함수.
대응함수가 나와야겠지. 왜 다 틀리지? 자, 대응함수는 반대의 부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했어. m, n. 자,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온다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등장할 거야, 문제에 나온다면. 괜찮을까? 요 놈은 공식이 없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에서 공역과 치역이 다른 경우를 뺄 겁니다. 이거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드릴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네 번째 나올 게 뭐죠? 1대1 대응. 오, 드디어 맞췄네. 그냥 당연하게 요번에는 m과 n이 같겠죠. 1대1 대응일 땐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됐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1대1 대응 함수는? 조합이 바보야, 바보. 그치? 야, 1대1 함수인데 공역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돼요. 하나씩 연결될 거니까. 그치? 그냥 뭘로만 바꾸면 돼? npn이야, npn. 뭐 npn으로 쓰셔도 되고. 됐어? 그래서 그냥 뭐야? n팩토리얼이야, n팩토리얼. 뭐 n팩토리얼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똑같은 놈이니까 어차피. 됐어?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어차피 양쪽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니까 만약에 10개, 10개면 10, 9, 8, 7 마지막 놈은 하나밖에 안 남아. 하나씩 짝지어지니까 1대1 대응. 됐어? 그래서 1까지의 곱이 된다. 자, 5번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한개 아휴. 상수함수는 어때야 돼, 얘들아? 상수함수는 한쪽에 몰리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 몇 개야? 1에 몰리는 경우, 2에 몰리는 경우, 점점점, n에 몰리는 경우까지. 총 n개죠, n. 누구의 개수?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상수함수의 개수입니다. 항등함수의 개수는 당연히 1이에요. 그쵸? 정역과 공역이 결정되면 1밖에 나올 수가 없어. 항등함수는 경우의 수가. 따로 안 써도 되죠, 그건? 됐나? 괜찮아?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아, 얘 순열이거든. 얘도 결국엔 순열이잖아, NPN. 맞지? 얘는 뭐야, 결국엔? 얘는 순열이기도 하면서 조합이기도 해요. 아무거나 써도 돼. 그냥 뭐야, n개 중에 하나 뽑은 거야. np1이고 nc1이라고 써도 어차피 둘은 같은 값이야. np1과 nc1은. 그치?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게 뭐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 순열에 너무 치중되어 있잖아, 순열. 맞아? 그래서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를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할 거야. 조합. 자, 대소 관계가 함수값의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뭘 쓴다? 조합을 쓰시면 돼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뽑으면 끝이야. 누가 누구랑 연결돼야 된다라는 건 내가 조정할 수 없다예요, 결론이. 무슨 말이냐? 야, 순열은 사실 뭐였냐면 n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뽑아? n개를 뽑는 거야. 그치? 그 뽑아서 뭐 한 거야? 요놈들한테 하나씩 나눠준 거야. 나열해 준 거라고. 이해 가요? 근데 나열하면 안 돼, 이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서. 얘는 바로 예시를 적어줄게. 만약 x가 1, 2, 3이고 y가 뭘로 할까? 얼마? 오케이. 1, 2, 3, 4, 5. 야, 1대1 대응 되면 재미없지. 이런 상황이라고 하자.
됐니? 근데 내가 F1보다 F2가 크고 F3이 제일 크대. 이런 조건이 나왔어. 야, 그럼 셋 다 일단 다른 값으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까진 맞지? 이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그냥 5C3 하면 끝이라고. 5놈 중에서 화살표 받을 3개 고르자. 자, 불러봐. 용광이 3개. 아무거나. 1, 2, 5. 오케이. 1, 2, 5를 뽑았어. 이렇게 딱 골랐어. 그치? 그럼 내가 이걸 누구한테 연결시킬 내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제일 큰 건 3이야. 두 번째 큰 건 2고 1. 얘는 자동이라고. 화살표를 내가 조작 못한다고. 이해가요? 근데 얘는 뭐였지? n개 중에 n개를 뽑았어. 누구한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잖아, 함수가. 그러니까 순열이었던 거고, 나한테 저 화살표를 배분할 자격이 없으면 조합하시면 된다. 뽑으면 끝. 알겠어? 오케이. 잠깐 쉬었다 문제 봅시다. 네, 자 그럼 방금 했던 공식들만 제대로 알면은 이거 문제 푸는 거는 껌이다, 껌. 29의 1번. 얘들아 뭐라고? 선택권만 생각해. 함수의 개수면 A, B, C가 각각 선택권 몇 개씩 갖고 있어? 3개씩. 얼마? 3의 세제곱 27. 바로 때려주면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됐냐? 그 다음에 2번. 야, 얘도 사실은 순열로 외우긴 했지만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맞아? 선택권이 하나씩 줄어야지 안 겹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6개. 됐어? 3번. 상수함수 개수 몇 개라고? 1개요. 1개. 3개죠? 큰일 났는데. 1에 몰리는 경우, 2에 몰리는 경우, 3에 몰리는 경우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괜찮니? 예. 됐니? 오케이. 자, 30번도 그냥 바로 하자. 자, 30번. 그 박스가 의미하는 게 뭐야? 지하나 누구의 정의지 그건? 저는 1대1.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함수 값이 같으면 집어넣은 것도 같다야. 헷갈리면 대우명제 생각해. 집어넣은 게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다. 됐어? 자, 그러면 어때요? 1의 선택권 몇 개? 5개. 2의 선택권 몇 개? 4개. 3의 선택권 몇 개? 3개. 4의 선택권 몇 개? 2개. 끝. 할만하죠? 120개. 그래서 원리만 정확하게 아시면 어렵지 않다. 31번도 빨리 합시다. 네. 용광이 몇 번? 얼마? 24개요. Y의 원소 몇 개지? 4개요. 그래서 444에서 64 나왔던 거죠. 그쵸? 걔가 다시 432가 돼서 24가 된다. 쉽다. 오케이. 넘어갔어. 자, 크기. 아까 얘기했듯이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조합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1번은 다시 뭐 하라는 얘기지, 얘들아? 1번은 1대1이야, 1대1. 안 겹치게. 됐어? 그러면 얼마야? 안 겹치게면 또 543이겠죠? 그래서 얼마? 60. 자, 2번. 자, 거기 나와 있는 말이 뭐 어떤 말이지, 얘들아? 증가함수라는 뜻이야. 큰 거 집어넣을 때마다 계속 커져야 된다라는 표현인 거다, 그 표현. 됐습니까? 그럼 어때? 크기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야. 맞아? 그럼 뽑으면 끝이라고. 그래서 나는 공역의 원소 5개 중에 뭐 화살표 받을 3놈을 뽑아야 돼. 5C3. 야, 진짜 설마해서 하는 얘기인데 공식을 까먹어서 못 쓸 수도 있을까? 5C3 어떻게 푸는 거였죠? 5부터 3개 쓰고 분모에 3이 쓰는 거였다. 순열은 분모 안 쓰는 거였고 조합은 분모에 3이 들어가고. 그쵸? 얼마? 10. 괜찮아? 됐지? 네. 3번. 똑같아. 증가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 갑자기? F2는 얼마? 야, 그럼 이렇게 튀는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뭘 그려?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이 있어. 그 중에서
화살을 1, 2, 3, 4, 5한테 쏠 거야. 근데 누구는 2는 3한테 고정됐어. 근데 증가함수야. 그럼 당연히 1은 누구한테 가야 돼, 얘들아? 얘보다 작은 것 중에 하나겠지, 그치? 얼마? 20. 두 개 중에 하나. 마찬가지로 3도 4, 5 중 하나로 가야겠죠? 그래서 20. 두 개 중에 하나. 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곱의 법칙이죠. 곱하기 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나오겠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33번 먼저 해볼게. 네, 뭐 3, 3번은 사실 위에 3번이랑 동일한 문제지 거의, 그쵸? 그래서 그냥 바로 식만 쓸게요. 어떻게 돼요? 일단 F4는 5랑 연결시켜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알겠죠? 그러면 누구는 1, 2, 3은 누구한테 화살표 쏴야 돼, 얘들아? 증가함수니까 1, 2, 3은 누구한테 화살표 쏴야 돼? 1, 2, 3, 4한테 쏘면 돼요. 근데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4개 중에 3놈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런 다음 5는 누구한테 화살 쏴야 되니? 5 빼고 6, 7한테 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똑같이 2C1에서 4, 2, 8 답은 2번. 자, 조금 어려워지는 게 34번이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34번 한번 해보자.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크기는 정해져 있다. 나는 뭐만 하면 돼? 여기에서 화살표 받을 놈들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그치? 뭐를 만족하면서? 나 조건. 나 조건은 뭔데? 내가 뽑을 숫자들이 어때야 돼? 홀수를 몇 개? 홀수개 뽑으면 돼요. 합이 홀수이려면 얘들아, 홀수 그 F1부터 F4까지 합 중에 홀수가 홀수번 나와야 돼. 짝수의 등장 횟수는 중요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케이스는 몇 가지? 2가지가 됩니다. 홀수 하나 뽑고 짝수 3개 뽑는 경우, 홀수 3개 뽑고 짝수 하나 뽑는 경우. 뽑고 나서 무슨 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가조건 때문에 뽑으면 끝이라고. 됐니? 홀수 몇 개 있죠? 5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짝수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 또는 홀수 5개 중에 3개를 뽑고 짝수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 서로 다른 상황이니까 합의 법칙 더하기 하셔야죠. 얼마? 5, 4, 20 더하기 얼마냐? 10에 4니까 40. 답은 60이 됩니다. 정리 좀 잘 해놓으시고 합성함수 정리할게요. 오케이. 자, 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함수의 정의 배웠고, 그 다음 뭐 배웠어? 함수에 종종 배웠잖아. 서로 같은 함수도 배우고 막, 그치? 뭐 배울 차례냐 이제? 함수가 뭘 의미하는 거고 함수의 종류에 뭐가 있고 알려줬으면 이제 함수를 뭐 하겠어? 연산하겠지. 맞아. 함수의 연산 뭐? 합성함수가 연산인 거야. 연산 기호가 있잖아. 그래서 됐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합성함수라는 건 뭐 영어로 뭐라고 하지? 와, 뭐라고? 뭐 비슷해. 컴포짓 펑션. 저기 합성 아니야? 스펠링 틀리면 알아서 고쳤어? 알겠지? 너무 오래됐어. 영어로 수업 안 한지. 영어로 수학을 안 배운지. 컴포짓. 됐어요? 그래서 함수를 지금부터 내가 합성이라는 걸 할 건데, 연산을 할 건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 생각해봐. 니네 행렬 배웠던 거 기억나? 행렬 더하기 아무 때나 할 수 있냐? 행렬 더하기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행렬 덧셈? 안 돼요. 곱셈은? 안 돼. 특정 조건들이 필요했어. 맞지? 합성도 마찬가지야. 연산은 연산인데 특정 조건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지? 함수의 연산인 합성은 뭐였었지, 얘들아? 3단 문법이야. 연결. 기억나니? 예를 들어서
큰일 났네. 자, F라는 놈이 있었다고 치자. X에서 Y로 화살표를 보낼 거야. 알겠죠? 그러면 현재 벤 다이어그램에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X에서 Y로 누굴 통해서? F를 통해서 화살표를 보낼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X라는 값이 뭐 F라는 값을 이용해서 fx라는 값에 대응이 되겠죠. 됐니? 합성함수는 얘를 한 단계 더 가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여기에다가 g라는 함수를 쓸 건데 그럼 이 g라는 함수는 처음부터 뭐였어야 돼? y에서 출발하는 함수였어야겠네. 맞아? 도착점을 그래서 다시 뭐 z라고 만들어 놓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만 합성이 가능해진다고. 됐을까? 야, 그러면 여기에 있던 F라는 놈은 G라는 놈을 이용해서 다시 G에다가 얘들아 요 놈을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래서 G, fx라는 함수값이 되는 거야. 이건 함수값이야. 함수값. 이해 갈까? 됐니? 약간 모든 x의 원소에 대해서 요런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거야. 어떤 함수? x에서 뭘로 가는? 얘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어떤 함수? g 합성 f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새로운 함수야. 이건 함수의 이름이야. 함수의 이름.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됐니? 그래서 어떤 함수가 만들어졌다고 얘들아? g 합성 f라는 함수가 만들어졌고 이 함수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인 거고. 됐나?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얘들아 뭐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온다고? g fx라는 값이 튀어나온다고. 요 표현이 의미하는 게 방금 내가 말한 거야. 새로운 함수에 x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이런 놈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표현이다라고 기억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기호가 같다라는 걸 좀 편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분명히 F를 먼저 적용했지만 F가 뒤에 써진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기억나냐? 요거? 됐어. 오케이. 야,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구조를 보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내가 화살표를 한번 보내. 그 보낸 놈을 다시 뭐 하면 돼? Z로만 보낼 수 있으면 합성이 가능한 거래매. 그치?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됐어? 그래서 합성이 가능할 조건이 뭐였지 얘들아? G, F가 존재할 조건. 합성이 가능할 조건. 뭐였냐? 상호야 뭘 것 같아? 합성이 가능할 조건? x가 일단 처음에는 F를 통해서 보냈어. 그치? 맞아? 그런 다음에 뭐해? 그 값을 가지고 G로 다시 보내는 거야. F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 됐어? 괜찮아? 뭐 해야 될까? 지안아. x의 공역이랑 g의 X의 공역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f의 F의 공역이랑 g의 어 정의역 F의 공역이랑 뭐가? g의 G의 정의 정의역이 같은 같으면 합성이 되는 건 맞아. 됐어? 근데 그게 합성이 가능한 조건은 아니야. 이쪽 화살표는 성립해요. 근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면 되냐면, 야, 잘 생각해. F의 공역은 다 사용하지 않아. 내가 G가 받아서 보낼 건 얘들아, F의 함수 값들만 받아서 더 연장시키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래서 F의 누가?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만 되면 합성이 가능한 거야.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만 되면 돼요.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내가 F라는 놈을 통해서, 이건 썼다 지울게. 이해를 돕기 위한 거야. 얘가 1, 2, 3을 쐈어. 1, 뭐 쐈더니 A가 2가 됐대. 2를 쐈더니 3이 되고, 3도 3한테 쐈대. 이렇게 도착을 했대, F를 이용해서. 괜찮아? 근데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조금 더 커.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어. 그래서 요 놈들이 지금 화살을 마지막에 뭐 A, B, C한테 쏘고 있어. 얘한테 A 쏘고, B, C, C 이렇게 쏘고 있어. 이래도 합성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왜? 합성함수는 뭐라고? 얘에서 출발해서 얘까지 가는 것만 고르는 게 합성함수야. 다시 내가 1, 2, 3에서 출발했지, 그치? 그 다음 어디 거쳐가? 2, 3을 거쳐갔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 어디에 도착해? B밖에 없네, 심지어. 아니래도 돼. 얘는 C로 갖다 치자. C까지 갔어. 맞아? 그러면 G 합성 F라는 함수는 뭐에서 출발해서? 1, 2, 3에 출발해서 BC로 가는 함수인 거야. 얘는 B로 가고 얘 둘은 C로 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필요한 놈들만 뽑아서 합성 함수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래서 G의 정의역 안엔 F의 치역이 아닌 놈들이 있어도 돼. 어차피 합성 함수 정의할 때는 그 놈들은 버려지는 거야. 이해 가니? 연결된 놈들만 가지고 만드는 게 합성함수기 때문에 치역이 정의역에 포함만 되면 합성은 가능한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됐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합성하는지는 알겠고, 합성하는 방법은 화살표 연결해서 하는 거 알겠지, 그치? 됐니? 그러면 성질들을 좀 봐야겠죠. 얘도 연산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법칙이 존재하지 않을까? 맞냐? 무슨 법칙 있죠? 우리 연산 법칙 중에서? 교환법. 그치. 자, F 합성 G랑 G 합성 F는 서로 어떨까?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저 위치가 반대가 되는. 그치. 저 위에 있는 정의역과 공역의 순서도 바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라. 같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야. 그쵸?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레가 존재하니까.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 그치. 같은 경우 매우 특이한 상황이잖아. 문제에는 근데 이걸 만족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문제에. 이걸 만족할 때 뭐 다음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나올 거야. 특수한 상황.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무슨 법칙? 결합 법칙. F 합성 G 합성 H랑 F 합성 G 합성 H. 즉 결합 법칙. 성립해 안 해? 얘는 성립해요. 얘는 성립해. 잘 봐. 야, 뭐부터 하는 거냐, 지금 얘는? F, G, H 중에서 뭘 먼저 가는 거야? 오른쪽 거부터다. 오른쪽부터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H부터 가는 거야, 지금 H부터. G, 그리고 F.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괄호가 없으면 이런 상태인 거야. 이런 상황. 오른쪽부터야, 항상. 역순. 화살표 쏘는 건.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게 의미하는 게 뭐야? 요게 의미하는 거? 얘를 먼저 하겠다는 거야. 요만큼을.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뭐 A, B, C, D라는 집합들이라고 할게. 됐어? 그럼 노란색을 먼저 합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일단 A에서 출발하는 거 있고 노란색 합성했으니까 이제 뭘로 합쳐져? B에서 D로 가는 걸로 합쳐진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이게 지금 F 합성 G가 되는 거지. 됐냐? 그럼 이것도 합성하면 결론적으로는 뭐야? 결론적으로 A에서 D로 가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최종 결과가. 뭔 말인지 이해 가니? 지향이 돼? 근데 두 번째는 뭘 먼저 하겠다는 거지? G랑 H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거야. 요걸 먼저 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어떻게 돼? A에서 C로 가는 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D로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그럼 얘도 결국에는 최종 결론은 A에서 D로 가는 걸로 만들어지지 않냐?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됐어? 그래서 결합 법칙은 어떻다고? 성립합니다. 알아듣고 있는 거야 뭐야? 지안아 괜찮아?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애들이 어떡하지? 잠깐만. 서정아 괜찮아? 가고 싶어? 자, 그래요. 법칙 알겠죠? 분배는 돼야 안 돼? 얘기조차 꺼낼 수가 없어. 왜? 분배는 뭐니까? 연산 2개 이상. 연산 2개 이상, 연산 2개짜리 분배 법칙, 연산 하나밖에 없는데 뭘 분배 법칙을 얘기를 하겠어. 맞지? 예.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를 좀 빨리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얘가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 좀 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가능하겠어? 지들끼리 합성 계속 할 수 있겠다. 맞잖아. 왜? x 공역, 치역이 어차피 x의 원수니까 계속 x로 연결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됐어? 3번도 할 수 있겠지.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맞니? 그럼 여러 번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됐어? 그거의 축약 버전으로 우리 뭐라고 쓰지? 얘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 나와도 당황하지 마. 곱하기 아니고 합성 횟수다 여기. 됐죠? 이거 괄호 치면 안 돼. 이거 괄호 쳐서 쓰면 그건 미분 횟수야 참고로. 괄호 쳐서 쓰면 미분 3번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지? 하나 더 써야 된다. 미안해. 자, 기억납니까? 뭐야? 항등함수. 좋아. 항등함수. 이거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항등이라는 단어가 뭐의 의미를 갖고 있어? 오랜만이다. 항등원 기억나니? 연산에서 항등원이라는 놈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놈이야. 원래 숫자에. 그러면 더하기의 항등원 얼마? 0. 0 더해봤자 안 바뀌잖아. 곱하기의 항등원 얼마? 1. 곱하기 1해도 안 바뀌지. 합성함수의 항등원이 바로 항등함수야. 됐니? 그럼 뭐에? 변하지 않지. 합성해도 그대로. 당연히 앞에서 합성을 해도 결과는 어떻겠어?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이 i랑 요 i 항등함수는 서로 같은 항등함수일까 다른 항등함수일까?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졌어. 다른 거예요. 자, f라는 놈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다고 쳐보자. 괜찮니? 잘 봐. 그럼 이 첫 번째에 있는 놈을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보면 i부터 한 거야? f부터 한 거야? 화살표 쏘는 거. i부터 한 거니까 요 i는 요 앞에 붙어 있는 i야. 노란색. 됐어?
항등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맞지? 그래서 얘도 x야. 그럼 이 항등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항등함수야?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여야 돼. 맞아? 그러면 뭐 x에 대한 항등함수다라고 써놓을게. 근데 이 아래에 있는 i는 어때요, 얘들아? f를 먼저 한 다음 뒤에 붙는 i죠. 그럼 이 i는 뭐에서 출발하지? y에서 출발해서 y에 도착하는 항등함수인 거야. 괜찮냐? 그렇기 때문에 얘는 i, y라고 쓸 수 있어요. 정의역과 공역이 다른 항등함수입니다. 서로 다른 함수야. 그래서 합성되는 위치에 따라서 항등함수의 종류가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놓자. 네, 이거 가지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이제 기본 문제들. 하자. 빨리 하고 보내줄게요. 그러면 몇 쪽까지만 할까? 13쪽이요. 엎드리세요. 15까지만 할까? 14요. 15? 14까지. 14, 15. 14? 14손? 15손? 내가 7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긴 거 아니야? 14? 그래, 14까지만 하자. 자, 3호. 아, 개 쉬워, 개 쉬워. 그냥 뭐 하면 돼? 거기 1번. 뭐 찾으라는 거야, 얘들아? F 합성 F에 X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온다고? A가 나온다고. 근데 이거 그냥 뭘로 바꿔? F에다가 FX를 집어넣었더니 A가 나왔대.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같은 기호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쵸? 얘들아, 그러면 큰 그림부터 봐. 결론을 보는 거야. 다시 F에다가 뭘 넣어야 A가 나올까를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기억날까? 그럼 거기 나와 있는 함수 봐봐. F에 뭐 넣어야 C 나와? 아, A 나와? D. 그럼 얘가 D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내가 찾을 건 결국엔 fx가 d인 거 찾는 거야. 됐냐? 그럼 창우야, 얼마지? 뭐 집어넣어야 d 나오지? 네, 답은 c입니다. x가 되는 거. 할만하죠? 괜찮지? 지연아, 2번. 뭐 해줘야 돼? G합성 F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F부터 화살표 쐈으니까 그 그림 맞다,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화살표 받은 놈들만 생각하면 돼. 5, 6, 8 끝. 이건 개념 2의 헨리가 질문인 거야. 알겠죠? 네. 자, 36, 37 시작. 네. 어떻게 나와? 2번. 아, 2번이란다. 36번. 어? F3 얼마야, 얘들아? 2 더하기. 그럼 그 다음 건에 F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건에 F2가 되는 거죠? F2는 얼만데? 5요. 5. 그럼 마지막 게 F5가 되니까 F5는 얼마죠? 1이죠. 뭐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오, 용광이. 가가매처럼 먹네. 자, 37번은 뭐 해달래, 얘들아? G합성 F가 정의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쵸? 맞죠? 근데 FG는 둘 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아, G합성 F면 뭘 먼저 하는 거지? 화살표 쏘는 거? F부터 하는 거, 오른쪽부터 하는 거라고 했어. 자, 그래서 F를 먼저 하고 G를 할 거야. 근데 우리 출발은 어디에서 해? 출발하는 값 1, 2, 3이죠. 근데 G의 정의역도 1, 2, 3이지. 그러면 내가 결국엔 F에 의해서 함수값 나온 것들이 다 1, 2, 3 중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됐냐? 그럼 F1은 얼마죠? 그래야 연결이 될 거니까 F1 얼마야? A 더하기 3. F2는 2A 더하기 3. F3은 3A 더하기 3. 자, 요 세 개가 모두 어때야 된다고? 1, 2, 3 중 하나여야 돼요. 괜찮을까? 그래서 A가 양수라면 요게 1, 요게 2, 요게 3이면 좋겠거든? 그래서 1이라고 해봤어.
그럼 A는 얼마? 마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음수 되니까 말이 안 돼. 역순도 해봤어. A가 음수면 얘가 제일 작아. 얘가 1이어야 돼. 그럼 해보면 안 돼. 맞아? 그래서 결론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어요. A가 0이면 셋 다 3이죠. 3으로 다 화살표 쏘는 경우. 그거밖에 가능한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요? 그래서 연결이 되기 위해선 F의 함수값이 G의 정의역 안의 원소여야 된다. 라는 거였고, 자, 이제 계산 문제까지만 하고 빨리 귀가합시다. 38에, 클리닉 합시다. 못 가죠. 미안. 자, FG1은 5. F 합성 G1을 했더니 5야. 얘들아, 우리 F라는 함수는 몇 차 함수? 1차 1차 함수면 1대1 함수 맞니? 그럼 어차피 5가 나올 값은 유일해요. 얼마 집어넣어야 5 나오냐 x에다가? 2 집어넣어야 5 나오지. 요거 2라는 소리죠. 됐죠? G1이 2여야 된다는 소리라고. 그게 끝났네. 3 빼기 a가 2니까 a 얼마? 1 끝. 됐니? 자, 2번. 자, fx가 2x 더하기 1이고 gx가 뭐래? 마이너스 x 더하기 2. 자, 내가 g 합성 f를 그냥 바로 쓸게. gfx는 ax 더하기 b가 된대. 맞아? 자,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얘들아.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항등식이야, 저것도.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거니까. 방정식 아니잖아. 괜찮아? 그럼 어때? 수치 대입을 할 거면 뭐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하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 0 넣으면 G, F0은 1이죠? 그게 B야. 이해 갔어? B 얼마? 1이지? X에 0 집어넣은 거다. 자, 아연이 골라봐. X에 얼마 또 집어넣어 볼래? 1? 오케이. X에 1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G, F1이니까 3? 는 1 넣으면 A 더하기 B. 근데 G3은 실제로 G3은 얼마? 마일이죠. 됐나? 그럼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수치 대입법. 해도 돼. 알겠니? 근데 당연히 개수비교도 할 수 있어야 돼. 실제로 계산하는 것도 해보셔야 돼. 알겠죠? 얘들아, GFX면 큰 그림부터 먼저 봐. X자리에 뭐 대입한 거지? FX 집어넣은 거 아니냐? 맞아? 그래서 X 대신에 FX 쓰면 돼. 됐죠? X자리에 FX 쓴 거야, 실제로. 자, 그러면 내가 FX의 식을 알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붙였대. 그러면 마이너스 2x 빼기 1 더하기 2에서 더하기 1. 똑같이 A는 마이너스 2, B는 1 나오십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식으로 하는 것도. 알겠죠? 네. 자, 3구에 1, 2번 둘 다 시작. 자, 39에 1번 얼마? 4번 나와요, 다들? 이거 계산 안 해봐도 괜찮을까, 얘들아? 다 나왔어? 괜찮아? 2번은요? 2번이 오히려 쉽죠? 그냥 계산하는 문제죠, 그쵸? G3 얼마? 9요. 7이요, 7. 그러면 F7 얼마? 마십. 자, F0 얼마? 2. G는 2. 마십에 2니까 답은 4번. 맞죠? 오케이, 빨리 마지막 문제 풀자. 오, 깜짝아. 방금 새가 하나 떨어졌던 것 같은데, 못 내고. 자, 볼게요. 야, G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3 되는지 찾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쉬운 이유가 뭐 때문에? 얘는 절대 3이 될 수 없죠. 됐어요? 내가 3 될 건 요 놈에서만 찾으면 돼요. 맞아? 그래서 얼마 넣어야 3 돼? 1밖에 없다, 심지어. 1과 마일이 있겠지만 마일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얘는 1일 수밖에 없어. 됐죠?
그럼 fk가 1이려면 뭐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k는 5나 마이너스 5 집어넣어야 가능하겠네요. 됐나요? 답이 얼마? 10. 오케이. 숙제만 빨리 체크하고 집 가자.